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오늘 2021년 이제 6월 30일, 오늘 벌써 이제 반기 마감하는 날이네요. 6월 30일이고, 오늘 또 마감 시황,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빨리,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제가 좀 큐레이션을 해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꼭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시고 하세요. 저도 많이 틀려요. 저도 당연히 제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워런 버핏도 많이 틀리고, 우리 한국에 계시는 정말 유명한 전문가 분들도 자주 틀려요. 100% 맞출 수 없어요. 100% 맞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사기꾼일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아닐 때 과감하게 정리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되면 끝까지 가져가 보고, 내가 이 기업을 확신하면 문제 없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걸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고서도 좀 찾아보시고 기업들을 좀 알고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 가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립니다. 너무 아무튼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롯데종밀화 첫 번째 기업인데 하나금융의 윤재성 애널리스트 분이 화학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그래서 성장 내러티브 반영전. 성장 내러티브 이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영전 저점 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OP 이제 기억나시죠? OP 영업이익 10% 상위 전망. 그러니까 기대보다 10% 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컨센서스보다. ECH라고 있어요. ECH가 주력 제품인데 이게 에폭시 원료입니다. 에폭시 원료가 페인트 제조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좋아요. 호황이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셀룰로스. 이게 대체육 아시죠?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가축 키울 때. 거기서 엄청난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는데 결국에 대체육은 뭐죠? 고기 대신에 고기랑 비슷한 성분으로 고기 맛을 내는 그걸 만든 거죠. 그래서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그거 만들어서 햄버거 패티 같은데 실제 고기는 아닙니다. 대체육이죠. 요거를 대체육 소재예요. 요걸 하고 있어요. 이거 당연히 성장이 붙은 거죠. 그리고 암모니아 국내 1등입니다. 암모니아 수소 운반에 필요한 거. 그리고 암모니아도 친환경이에요. 암모니아도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수소 쪽에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주가가 좀 재평가 받아야 된다. 근데 현재 PER이 6배고요. 6.2배. 배당률이 3.9% 된대요. 배당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롯데종밀화는 아시죠? 예전에 아직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저번에 여기서 그러니까 인내하신 분들 기분 좋았다 또 내려오니까 실망하셨죠. 이게 그래서 중장기 투자 힘든 거예요. 여기서 팔 걸. 근데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종밀화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또 오늘 롯데종밀화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쌉니다. 그러니까 화학주가 되게 많은데 이 윤재성 애널리스트는 롯데종밀화하고는 좀 구조적으로 갈 수 있다. 그냥 상승이 아니고 우리가 성장주를 볼 때 어제 이제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님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분법보다 가치주에서 성장주가 될 거 요게 찾아보자.
예를 들면 조선은 친환경 선박이 붙을 수 있죠. 원래 가치주인데 기존 선박에다가 친환경 선박, 이게 대세잖아요. CO2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 자동차는 내연기관 제네시스에 대한, 근데 그거는 옛날 거죠. 내연기관. 여기에 모빌리티가 붙어요. 로봇하고. 이게 현대차 그룹의 미래거든요. 그럼 성장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기존의 흐름과는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원래 정유인데 여기에 2차전지가 붙었잖아요. SKC가 석유화학이잖아요. 원래 PO라고 하는데 폴리우레탄 같은 거 만드는데,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석유화학에 기반한 거고, 동박 2차전지 소재, 예. 요거 만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점프를 했죠. 그러니까 원래 다 가치주였어요. 원래는요. 이 기업들이 다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뭐죠? 메모리는 이건 가치주 영역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주가, 아니면 스마트폰도 성장 안 하잖아요. 여기서 성장주가 되려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죠? 비메모리,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 많이 하면 돼요. 애플 확보하면 더 좋고, M&A,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삼성전자가 성장주 밸류를 받고 날아가 버립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요, 메모리 실적 좀 꺾여도요 그냥 날아가요. 근데 메모리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안 가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근데 이건 전 된다고 봐요. 이재용 부회장이 뭐 그냥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삼성 경영진이 뭐 바보입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알면서도 일부러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겠죠. 근데 이런 의사결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해온 역사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가치주에서 성장주가 될 게 또 뭐가 있을까 한번. 근데 이거 아직 모릅니다. 예, 조선 친환경 선박 아직 몰라요. 솔직히 100% 몰라요. 자동차 모빌리티 이것도 100%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삼성전자 100% 모릅니다. 그래서 투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노베이션은 전 여전히 좋다고 보지만 2차전지 이제 성공하는 거 알고 있죠. SKC 이미 성공했고,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히려 불확실할 때가 또 매수하기 좀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왜냐면 확신하는 순간 주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KTNG도 증권사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KTNG는 2분기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 원래 실적 별로, 근데 올해 실적이 차라리 안 좋은 게 좋아요. 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주가는 좀 더 안 갈 수도 있지만 내년이 좋아져요. 기저효과 때문에.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건 IBK의 김태현 애널리스트가 2분기는 조금 감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담배는 좀 줄어들고, 일반 담배, 관련형 그 전자담배 있죠. 담배가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일반 담배는 일부 좀 축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쪽은 좋대요. 미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쪽은 호조. 해외 법인 쪽은 좋다. 근데 주력은 중동인데 이쪽이 좀 부진하는 거예요. 중동은 조금 부진. 그리고 담배 인상공사 있죠. 인상공사. 홍삼. 인상공사는 15% 이익 감소. 예. 아직 왜냐면 면세점 판매가 안 되니까. 그 다음 홈쇼핑 판매도 줄였대요. 예, 전략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으니까. 2분기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전체 이익은 그래도 늘어납니다.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배당 많이 주잖아요. 배당 5.7%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배당 증가는 긍정적. 그래서 IBK도 그렇지만 뭐 이런 KTNG를 하시는 분들은 배당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거 아니면 지금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올라가니까 성장 주니까 이래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배당 노리고 사신다면 인내하면 최소 5%는 수익이 나거든요. 은행 이자보단 낫죠. 그리고 나중에 좀 뭔가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면 주가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차분히 좀 들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보고서는 뭐냐면 그 심택입니다. 심택 오늘 좀 심택이 급등했죠. 이거 다들 아시죠? DDR5.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무조건 오는 미래다. DDR5 올해 연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때 아비코전자, 심택, 해성 DS 요 세 개거든요. DDR5가. 예, 어차피 나오게 됩니다. 2분기는 영업이익 305억 정도, OP 305억 전망 하고 있고요. OP가 몇 프로 늘어나냐면 102% 늘어난대요. 예. 이익 성장이 나와요. 패키징 기판 중에서도 고부가 가치 기판 매출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이익률도 증가하고 하반기도 이익 증가 기대. 패키징 기판 증설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4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예. 그래서 새로운 공법을 적용했는데 이게 수익성도 되게 좋나 보더라고요. 이 공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그래서 목표 주가 35,500원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은 27% OP 증가 전망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DDR5 수혜 당연히 올해 연말에 나오겠죠. 그래서 DDR5로 바뀌면 이 모듈이 바뀌거든요. 그럼 심택의 또 이 기판 수요가 늘어나니까 현재 PER이 7배밖에 안 된대요. 무엇보다 싸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7.6배. 예, 요게 이제 오늘 보고서. 근데 심택은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도 보고서 한번 보여드린 거. 지금 말고 예전에 요 어디서 그죠? 기억하시죠? 심택 올라갔다가요. 그래서 올라갔었어요. 또 내려오죠. 기회 주죠. 그럴 때 사시신 분들은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올라간다고 살 필요는 없고요. 되게 투자 포인트는 좋잖아요. 내용도 좋고. 그런데 주가가 좀 부담되면 기다렸다가 사면 좋아요. 내려올 때. 근데 정확하게 어디가 정답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자리들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부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한국 투자에서도 나왔고 예전에 신한에서 보고서 썼던 거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엔 그래요. 제가 예전에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을 해봐가지고 제가 어디서 그러니까 며칠 날 썼는지 한번 제가 기억이 나서 심택이 잠시만요. 오늘 어쨌든 뭐 주가가 7% 뭐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심택이 예전에 당시에 맞아요. 6월 4일 신한증권에서 그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키움에서도 17일 날 나오고 요새 뭐냐면요. 그냥 6월 2일부터 계속 나왔어요. 대신증권.
6월 2일 날. 이때부터 나왔어요. 이때부터. 이땐 빠졌죠. 그리고 6월 4일 날 이날 나왔어요. 그럼 이때 나왔으면 샀으면 물렸죠. 근데 기다렸다 사신 분은 수익 냈겠죠. 여기 샀겠죠. 그리고 6월 17일 날 또 나왔습니다. 이날 급등한 날. 이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예, 이때 목표주가 키움에서 목표주가 올린 날입니다. 여러 번 기회는 줬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사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에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에이 몰라 난 몰라 그리고 그냥 넘기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스타일마다 다르시겠지만 결국엔 제일 잘하신 분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21선인데 이런 거 깨질 때마다 잡으시면 그분이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고서가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건 좋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보고서가. 그래서 심택도 오늘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만 쫓아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올랐으니까 굳이 쫓아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일기획이 있는데 놀라운 실적을 보게 될 거예요. 예, 그 대신증권입니다. 실적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얼마나 대단하길래. 제가 제일기획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다. 요새는 좀 별로 언급 안 드리죠. 주가가 뭐 별 변동은 없어요. 2분기 OP가 22% 증가할 것 같아요. 네, 기저효과.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삼성의 5G 스마트폰 마케팅 강화. 그래서 아마 이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동반 성장. 중국에도 계열사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하고 중동 거기도 법인들이 있는데 중남미에도 있거든요. 1분기 역성장했었대요. 근데 여기가 2분기부터는 성장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적 2분기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G가 베스트샵에서 아이폰 판매 추진하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거 대항하려면 삼성이 마케팅 해야 됩니다. 그럼 마케팅 강화하면 제일기획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목표 주가는 31,000원이고요. 1,000원 정도 되고, 목표 주가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저렇게 아이폰 판매 추진해서 삼성이 마케팅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M&A 할 수도 있대요. 대형 M&A. 다른 이제 광고사 인수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맞물리면 목표 주가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 올릴 수도 있대요. 그리고 배당도 많이 줘요. 배당도 주당 1,000원 정도 올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기에 대해서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1,000원이니까 배당 수익률은 4% 정도 나옵니다. 꽤 괜찮죠. 아까 롯데정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배당도 받으면서 회사 성장도 하고. 예. 그래서 제일기획도 진짜 얼마나 놀라운 실적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실적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하고 이노션이 요새 좀 안 갔어요. 이 광고 기획사가 움직이다가 최근에 되게 느리죠. 근데 쉬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노션도 잘 안 가요. 이거 중간 배당 줬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중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광고주 많이 언급 못 드렸는데 나스미디어도 지금 한번 신고가 나고 눌러주고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뭐. 누르고 광고 기획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보유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제 제일 계획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여기 그 하나솔, 이건 좀 안 좋은 보고서인데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는. 오늘 왜냐면 하나솔이 좀 빠져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나솔루션도 사실 뭐 좋게 보는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쪽도 있는데, 일단 이건 또 하나금융에 오늘 롯데정밀은 되게 좋게 봤는데 윤재성 애널리스트는 또 안 좋게 봤어요.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낮췄고 2분기 실적은 뭐 괜찮대요. 기대치 부합 정도 117% 이익 증가. 근데 이건 이제 알려진 거고 화학사업부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볼 때 기대하는 거는 태양광인 게 맞아요. 이건 팩트고 근데 태양광 쪽이 태양광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금 지속된다고 합니다. 원부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나 봐요. 태양광 뭐 전지라든가. 그래서 적자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핵심은 태양광인데 이게 돈을 못 번다. 이러기 때문에 3분기에는 또 화학사업부도 조금 감익하고 그러니까 3분기는 화학도 일부 감익 이익이 좀 감소하고 태양광 적자도 지속. 그래서 되게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하향 중.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를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2021년 태양광 이익 추정치를 1,000억을 봤대요. 1,000억 원. 이걸 봤는데 마이너스 290억 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적자로.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은 좀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솔루션이 주가가 좀 저 보고서 영향으로 그냥 밑으로 쭉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하나솔루션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는 크게 뭐 보시다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쉬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방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광 실적이나 이런 것들 여전히 안 좋은 건 사실인데 향후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긍정적인 것도 사실이고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보세요. 좀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죠. 바닥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당분간 좀 빠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솔루션을 저는 뭐 그렇게 나쁘긴 안 보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도 아직은 안 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너무 솟았기 때문에 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42,000원까지는 일단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마음속에 각오는 하고 갖고 가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빠질 수 있겠구나.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가져가시고 난 단기적으로 저 실적 부담 싫다. 그럼 파세요. 팔고 다른 걸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투자자분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제도 제가 컴투스란 기업 때문에 좀 얘기를 하다가 그게 좀 그렇게 돼가지고 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단기로 보고 게임 출시도 좀 연기되고 그 다음에 뭐 게임도 생각보다 매출 안 나오고 이랬다면 나는 그게 싫다. 난 단기로 아닌 것 같다. 그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 투자 아이디어는 유효하잖아요. 그죠? 내가 중장기로 보고 언젠가 게임 나올 거고 서머너즈 크로니클은 대작 게임입니다. 나는 어차피 그걸 믿고 들어갔으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로 그럼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로 자르실 분들은 불확실하니까 자르고 난 태양광의 미래, 하나솔루션의 가치 이런 걸 좀 믿는다면 뭐 들고 가는 거죠. 이 선택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동의는 하는데 단기적인 흐름은 주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건 조금 염두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지금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좀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전에 이것도 상담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는 저번에 한번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그리고 좀 올랐다가 약간 소강 국면인데 많이 아시죠? 이오테크닉스 하면 그 레이저 장비, 레이저 마킹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반도체 나왔을 때 그 칩에 삼성전자 마크, 하이닉스 마크 이거를 마킹하는 장비입니다. 마킹 장비라고 그래요. 매년 700억 이상 번대요. 그래서 근데 휴대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가 뭐 이게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비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종류가 다양해지면 좋죠. 지면서 수요 증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업에서 돈도 지금 잘 벌 것 같고요. 그다음 커팅 장비, 뭐 자르는 장비인데 이건 내년에 좀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닐링 장비,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열 처리 장비입니다. 열 처리. 열로 쏴가지고 뭐 평평하게 뭐 튀어나온 거, 웨이프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미세하게. 그런 것들을 뭐 없애주기도 하고. 그 어닐링 장비가 D램 공정에 이제 2020년에 처음 사용을 해서 422억 원을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올해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 제시를 했고요. 비싸요. 싼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레이저를 사용한 회사예요. 이 회사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장비. 레이저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적용시켜주는 그런 장비고,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높아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경쟁사들이 있대요. 중국 경쟁사 대비해서는 좀 싸다고 합니다. 중국 경쟁사 PER이 30배래요. 근데 동사는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20배고요. 이오테크닉스는 현재 20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비싼 건 아니죠.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오도 진짜 제가 말씀드린 지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고, 아직도 가면서, 그러니까 한번 사상 최고가 갔다가 여기, 사상 최고가는 아니고 이제 거의 옛날 최고가 여기네요. 거길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갔다가 다시 부러지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욕, 여기서 좀 많이 말씀드렸죠. 당시에 또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주식투자 참 어렵죠. 팔아버릴 걸 또 내려오고. 그러나 그런 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타이밍까지 잴 수는 없고 결정하는 거죠. 난 이것만 먹겠다. 아니다, 난 구조적으로 갈 때까지 그냥 들고 간다. 거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결정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계속 보유 관점이 맞는 것 같아요. 동사의 이제 어닐링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잘 들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어닐링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하이닉스에서 나왔던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이게 전자라고 하더라고요. 전자라고 하는데 이 전자들이 이 안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균일하게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뒤틀려 버린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열을 가해가지고 정렬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군대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처음에 우리 훈련소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가죠. 근데 훈련소 이제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 차려 이제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딱 하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렇게 평탄화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장비를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도 하나솔루션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는 또 보유 의견이에요. 대신증권에서 한상훈 애널리스트. 이분도 그때 3%에 한번 나오셨던 분이죠. 2분기가 바닥이래요. 태양광. 근데 이게 같은 걸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가 다르죠, 다들. 그죠? 참 어려워요. 어떤 분은 똑같은 걸 보고도 한 분은 보수적으로, 한 분은 괜찮다. 근데 분명한 팩트는 태양광이 안 좋은 건 맞아요. 태양광 2분기 부진은 맞습니다. 이분도 지금 인정하잖아요. 불가피. 더 안 좋을 것 같다, 2분기. 근데 이분은 좀 2분기가 바닥이다. 약간 다르죠. 그래서 상저하고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셀 모듈 가격도 인상될 거고 단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가 부담이 컸는데 원가 부담도 지금 최근에 커버 그 글라스 있죠. 유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급락했대요. 원가 부담 완화될 거고. 대규모 공급 증가가 계획된 웨이퍼는 하반기 중 약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원가 부담이 좀 3분기부터는 이게 해소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 갖고 있습니다. 케미칼이나 그러니까 화학 쪽은 좋아요. 2분기 실적은 기대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65,000원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주가 자체는 뭐 아까 당분간 좀 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뭐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실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분기가 진짜 태양광 바닥이고 3분기부터 터닝하면 주가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약간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주가는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런 것처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클리오는 오늘 그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보고서가 일단 나왔습니다. 요새 클리오도 많이 빠졌죠. 화장품 6.18 쇼핑데이에서 생각보다 매출이 좀 안 나왔고요. 그래도 목표 주가 32,000원 유지를 했고요. 클리오는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입니다. 거의. 근데 기초 화장품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채널로 많이 전환을 해줬고 2분기는 OP가 영업이익이 13.4% 이렇게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있나 봐요. 2분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집행돼서 2분기에는 수익성은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일부 있대요. 수익성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보는 건 뭐냐면 핵심 채널이 뭐냐면 H&B 스토어, 올리브영 같은 거 있죠. 여기다 온라인, 글로벌 매출 호조로 당초 기대를 넘어서는 매출 성장 기대. 그러니까 결국엔 마케팅비가 늘어나서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도 있다 하더라도 매출 성장은 나온 거예요. 핵심 채널, 올리브영 온라인 글로벌에서 당초 기대를 넘어서는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게 보면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그 이익 레버리지가 올라가니까 좋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영의 뭐 힐링버드라든가 새로운 이제 브랜드가 입점을 하게 됐고 글로벌로도 판매 많이 하고 있고 비수기임에도 일본 오프라인 더마토리에도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올해는 실적 좋아진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실적이 되게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놨어요. 22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2분기에 35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올해 전체 그러니까 2분기 전체적으로 실적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오는 32,000원 목표 주가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형님인 그 아모레가 최근에 부러지는 바람에 같이 빠져버렸었죠. 네, 클리오는 오늘 이제 보고서 때문에 가지만 당분간 좀 관망하세요. 시간 좀 걸립니다.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올라왔다가 약간의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또 방향성은 잡아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옆으로 늘어진다. 이것도 역시 트레이딩이에요. 뭐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랐을 때 좀 팔고 또 급나가면 좀 일부 사도 되고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화장품 중에서도 이게 보시면 이게 ETF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여기 보면 타이거 이게 화장품 섹터거든요. ETF도 있죠.
근데 LG생활건강이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아모레 때문에 좀 빠지기도 했지만 타이거 이렇게 화장품 섹터도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ETF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에요, 사실. 섹터 쪽으로. 뭐 제가 타이거, 코스닥 150, 뭐 바이오테크나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 한번 언급은 드렸지만 이쪽 섹터들도 바이오도 전혀 나쁠 게 없죠. ETF가 그러니까 내가 기업이 좀 어려우면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ETF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아직 바이오는 안 움직였어요.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바이오는 ETF 쪽에서 아직까지는 코덱스 바이오는 좀 움직였네요. 세 개 중에 코덱스 바이오 쪽은 일부 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 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는 그 기나긴 왕따 현상을 딛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클리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미중 패권 경쟁 수혜주래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삼성 SDI 미중 패권 경쟁 수혜주. 패권 경쟁 뭐죠? 미국에 공장 짓지 말고 한미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좀 공장 좀 지어라. 중국 배제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연찰 괜찮아. 그래서 미중 패권 경제 수혜주고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상향 조정을 했어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대요. 2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걸로 보이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OP가 158% 증가한대요. 엄청납니다.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기대보다 좋아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용 전동 공구 아시죠? 이게 드릴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요. 배터리가. 이게 배터리 판매량이 8.8% 증가했대요. 자동차용 배터리 흑자 전환.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할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흑자 전환 기대하고, 북미 지역 ESS 배터리,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죠. 요거 판매도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사업도 해요. OLED 소재 판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이런 배터리만 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기업 중에 OLED 소재 이쪽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삼성 SDI는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 계열의 음극재를 적용한 그 젠5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젠5 배터리는 원가가 20% 이상 개선됐고, 주행거리도 길어요. 젠5 배터리를 이제 공급할 예정인데, 여기는 배터리 원가가 20% 이상 개선, 줄어든 거죠. 원가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젠5, 이게 젠5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젠5 배터리. 원가 개선도 됐고 600km 이상 갔네요. 엄청나죠. 600km만 넘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를 탈 수 있어요. 부담 없이. 그리고 태양광 확대로, 친환경 비중 확대로 그 ESS 배터리가 고성장합니다. 이게 이제 삼성 SDI에겐 좀 좋은 뉴스. 삼성 SDI가 원래 이쪽에 그 지금 각형 배터리도 만들고 원통형도 만드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 젠5 배터리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고, 하이 니켈 비중이 높고, 이런 이제 ESS 배터리도 있고,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전기차 패권 경쟁 있죠. 패권 경쟁, 이게 수혜주래요. 그러니까 2분기 중국 정부는 자국산 전기차 판매 확대 정책으로 중국에서 로컬 자체 이제 모델들 판매가 급증하면서 BYD와 CATL이 급등했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테슬라 대비해서는 부진했던 GM과 포드 전기차 판매가 일단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를 9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배터리 좋고 올해 목표 주가를 95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와 소비재주가 되게 좋았는데 성장률 솔직히 못 봤어요. 올해 종목이 언더퍼폼 했는데, 그러나 미국과 중국에서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을 고려해보면 이제는 삼성 SDI에 좀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CATL이 오늘도 급등한 걸로 아는데 CATL의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네, 연일 신고가입니다. 우리 한국은 뭐 하는 거죠? LG와 SK이노베이션 올랐지만 답답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아직 30만 원도 안 돼요. LG와 1.3%. 네, 삼성 SDI 힘내면 좋겠습니다. 자, 2차전지 화이팅입니다. 2차전지 잘 가야 돼요. 워낙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섹터입니다. 진짜. 형님들이 잘 가야죠. 근데 일단 오늘은 발동을 걸어줘서 좀 다행입니다. 일단 삼성 SDI에 대한 좀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 SDI까지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고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서 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3천억 넘을 것 같습니다. 2분기 OP 3천억 상회. 전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상향 조정했어요. 원래 2,860억에서 상향 조정. 그러니까 실적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역대 2분기 중 가장 높대요. 나올 것 같습니다. MLCC가 카메라 모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진하죠. 이거는 뭐 스마트폰 때문에 부진하나, 주력인 MLCC, 기판 이 두 개가 쌍두마차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자동차용 MLCC 추가되고, 이익률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MLCC 공급은 늘질 않고요. 선도 업체가 더 좋아지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패키지 기판 만드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한국에는 거의 삼성전기가 FC BGA 같은 경우도 거의 독보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거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워낙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 이제 대덕전자가 한번 참여했죠. 좋다. 올해 전체 이익도 상향 조정. 결국 주가는 실적 따라간다. 요 얘기인 것 같아요. 2분기 좋고 3분기 좋고요. 이게 삼성전기 한번 글쎄요, 뭐 봐야 되겠지만 실적 면에서는 어쨌든 좋아요. 요겁니다. 삼성전기 실적 전망치고, 여기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2천억대 유지하고 있고, 기판 쪽이 되게 좋아요. 기판. 특히 패키지 기판이 급증하고, MLCC는 이제 매 분기 유지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점프했죠. 매출액 단위.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은, 근데 이게 안 좋아요. 카메라 모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쪽은 하반기까지도. 근데 영업이익 추이는 어쨌든 이제 2분기엔 좀 감이 기죠. 1분기보다는 감이 가지만 작년 2분기보다는 엄청납니다. 작년 2분기에 960억, 이번에 3천억, 3분기가 최대입니다. 3,300억. 전체는 1조 3천억. 이 정도 수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좀 긍정적인 그림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도. 주가는 뭐 바닥이죠. 워낙 안 갔지만.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그 송명서 애널리스트 분 아시죠? 그때 3%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삼성전자. 근데 오늘 특이한 건 뭐냐면 목표 주가 올렸어요. 무슨 일이죠? 많이 올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은찬 센터장님은 좋게 보다가 낮춰버리고, 이분은 되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올려버렸습니다. 목표 주가 많이 올린 건 아니고요. 92,000원에서 94,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러실 거예요. 이제 다들 그러시.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내용만 설명해 드릴게요. 올린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예상보다 좋대요. 이번 2분기 11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린 거예요. 실적 자체가 일단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4,000원까지 이제 뭐 2,000원이면 많은 건 아니지만 목표 주가. 근데 올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는 11.3조 예산. 2분기가 실적이 되게 좋고 반도체가 무려 6.9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D램하고 낸드도 다 좋아요. 반도체가 너무 좋아요. 3분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적은 3분기는 더 좋은 16.3조입니다. 뭐 반도체도 워낙 좋고 D램 쪽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 16.3조. 문제는 이제 4분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IT 부품 부족 문제와 이제 PC ODM 업체들, PC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이게 이제 생산량이 좀 준다 이거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출하량도 줄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약간 증가했다는 거, 이 점도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IT 세트 업체들이 이제 반도체를 이제 받잖아요. 근데 가격 인상이 저항하기 시작했대요. 너무 올리지 마라. 그러면은 고정거래 가격이 제한되죠, 상승폭이. 그래서 아직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기본 톤은 보수적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PC 성장 둔화, 그다음에 공급 증가 우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반도체만 국한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거래 가격 4분기부터 둔화,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톤은 아직도 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다 똑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갈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 새로운 신기술. 저도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데, 이걸 채택하면 그 밀도 증가율이 35%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기존 제품보다. 전력 소모량이요. 그러니까 밀도 감소.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이 GA,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채택을 하면 밀도가 감소하고 전력 소모량이요 50% 줄어들어요. 굉장하죠. 속도는 무려 33% 증가. 이거를 이제 채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존에는 그 핀팻 방식이었어요. 기존은 핀팻. 용어 뭐 이런 용어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존은 핀팻 방식. 그러니까 이거 대비해서 월등히죠. 이게 적응에 성공하면 해서 TSMC, 이게 가능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점유율을 뺏어오면, 근데 진짜 저렇게 되면 뺏어올 수도 있는 거죠. 오면 주가는 급등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모든 애널리스트 공통적으로 하는 거, NXP 같은 기업 M&A. 여기 어제 그 이승우 애널리스트 것도 제가 언급 드렸죠. 매출 증가하려면 M&A 해야 된다. 그리고 파운드리, 이거 다 일맥상통해요. 지금 이게 보이면 가지 말라고 해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한 표를 저도 주고 싶어요.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면 주주분들은 그냥 너무 고사 지내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게 발현이 될 때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느긋하게 보세요. 왜 이렇게 안 가냐 짜증내지 마시고, 실적은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실적 결정하는 게 제일 쓸데없는 걱정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올렸지만 본격적인 레벨업은 저게 있어야 된다. 신기술이 제대로 채택돼서 생산이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M&A 하고 이재용 부회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그전이고요. 네, 오늘도 되게 많네요. 왜 이렇게 많죠, 보고서가. 아, 근데 제가 너무 오래 해서 그게 좀 항상 죄송하더라고요. 이거 다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데 참 너무 기니까 대충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대충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번에 이그전이 1월이 저점이다. 그러니까 여름 전망에서 캐시플로우가 가까운 성장주, 인터넷 미디어 엔터를 우선 매수할 것을 그 제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전망을 할 때 인터넷과 미디어 엔터가 이제 그 5월, 그러니까 5월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점이. 근데 저점이 올해 초였죠. 올해 초가 저점이었어요. 이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올해 1월 인터넷 미디어 엔터는 10년 내 최대로 소외됐어요. 뭐 그때 진짜 그랬죠. 예. 가장 소외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그리고 JYP도 잘 안 갔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되게 좀 재미없었다고 하는 거죠. 예,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요게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뭐 이은택 연구님 워낙 잘 보시잖아요. 인사이트하게.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표를.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MDD라고 이제 수익률 격차예요. 한마디로 이제 격차 차인데 한번 보시면 이게 미디어 엔터입니다. 요게 2016년도에 한한령 때 기억나세요? 사드 보복 미디어 엔터가 그냥 박살났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대비해서 이렇게 수익률 격차가 벌어져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떨어진 게 마이너스니까 수익률이 훨씬 밑에 있었죠. 근데 올해 1월 달에 작년 뭐 말도 그렇고 올해 1월 달에 여기 거의 그 지점까지 갔다 왔대요. 아니나 다니까 날라갔죠. 예. 진짜 그때 당시에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건 120일 이동평균선 하고 이격도죠. 120일 이평 제가 책에도 이제 한번 넣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그때는 제가 그게 얼마였죠? 60일이었나? 120일이었나? 여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무튼 이게 이제 120일 선하고 이격도가 0이 이게 100이면 똑같은 거예요. 저기 안 보이시죠? 100 있죠. 이격도는 이평선과 주가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얘기는 120일. 120일이면 며칠이죠? 몇 달이죠?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이평선이에요.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이 100이면 6개월 평균 가격과 현재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요건 뭐죠? 110이죠. 여기는 110이면 주가가 120일 이평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여기 80이라는 얘기는 120일 이평선보다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20%나 급락해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 폭락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당시 1월달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거 인터넷인데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치였대요. 1월이. 이게 시장보다 이렇게 떨어진 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걸 본 거예요. 엄청 폭락했다가 아니라 코스피 비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120일 이평선도 많이 떨어졌죠.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그래서 그때 튀어버렸대요. 그래서 이게 함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이거랑 지금 비슷한 업종이 있대요. 게임 바이오래요. 게임하고 바이오. 그래서 제가 게임 요새 그 바이오도 몇 번 그러니까 타이거 뭐 ETF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이거 코스닥, 타이거 뭐 헬스케어도 있고 이런 것들, 코덱스 바이오 아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 보면 이제 코덱스 게임 산업 같은 것도 있고 ETF로 해도 돼요. 아니면 뭐 NC소프트 물론 컴투스는 좀 시간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게임 산업 전체 투자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과 바이오가 지금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그렇게 간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이 두 개 섹터가 많이 눌려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진짜. 그나저나 참 NC도 갈 듯 말 듯 합니다. 참 주가 재미는 없어요. 아직은 게임 펄어비스만 좋았죠. 펄어비스는 그 호재 나왔으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좀 이해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반도체 오늘 이것 때문에 네페스가 날라갔어요. 네페스가 오사트 기억나시죠? 이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오사트 OSAT 후공정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조립하고 포장하고 검사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한 다음에 출고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처리, 뒤처리해주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국투자증권의 이메림 연구원님이 적어주셨습니다. 오사트 좋게 보자.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왜냐?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실적 악화. 이건 다 알아요. 그래서 네페스가 그때 막 급락했던 거고 가동이 안 돼서. 그래도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5월부터는 영향 벗어나고 있대요.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익이 늘어난대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익은 증가하는 그림. 그리고 기업으로는 LB세미콘하고 패스 좀 적어줬는데, LB세미콘은 이제 DDI, 네, 이제 구동칩이죠. 디스플레이 DDI. 이게 수요 좀 증가 영향으로 이익 27%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페스는 적자 예상돼요. 2분기. 근데 이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적자라고 하면 안 좋지만 이거 알고 있어요. 영업 적자 발생. 그러니까 적자 나도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2분기에 이게 고객사가 요구하는 증설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그 이제 본업 가동률이 낮아지고 새로운 걸 이제 증설하다 보니까 본업 가동률을 낮춰버렸대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새로운 신성장 산업 쪽이 워낙 지금 고객사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패키징 매출액이 그 새로운 방식은 PLP라고 하는데, 이 PLP 방식의 패키징 매출액 이거를 네페스가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패키징 방식인데 이게 매출액이 올해 147억이래요. 이게 얼마까지 가냐면 1,300억까지 내년에 10배가 늘어나요. 매출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 이제 공급 이슈가 좀 해소되고, 그래서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가동률이 낮았는데 이제는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오사트 업체들 좀 좋게 보자는 얘기 같아요. 5월부터 가동률 증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사트 업체들 5월부터 가동률 증가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품 가격 인상도 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페스 목표 주가는 61,000원입니다. 제시 같은 유지돼 있어요. 61,000원 유지.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은 좋아져요. 3분기부터. 그리고 자회사 네페스아크라고도 있어요. 이 기업도 실적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2분기 실적 호전. 이거 테스트하는 업체예요. 네페스는 패키징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네페스아크는 거기서 검사만 하는 회사. 두 개가 좀 달라요. 약간 하는 건. 네페스가 그래서 정말 그동안 안 좋았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렸고, 네페스아크는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얘는 미리 좀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여기 고점에 와서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이제 아시겠죠? 왜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오늘 이 증권사 보고서 때문에 좀 좋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 오늘 그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요게 그 하이투자증권의 이경신 애널리스트 분이 써주셨고요. 하반기 전망이에요. 2분기 실적 분석하고 2분기 실적 프리뷰. 하이투자증권. 자, 왜 이렇게 다 자꾸 쓰냐면, 그래서 출처는 명확히 발표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누구 건지 언급을 해야 되니까. 음식료는 3분기까지는 낮은 성장. 그래도 뭐 흐름은 나쁘지 않다. 왜냐면 올해 엽기조 효과를 우려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도 저평가죠. 매력도 부각,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좋은 건요. 하반기가 좋은 건 오리온이래요. 상반기는 안 좋아요. 최악이에요. 그 주가 아주 안 좋아요. 예, 근데 하반기가 좋은 거는 오리온하고 롯데칠성이래요. 여기 적혀 있는 건. 그래서 이들 뭐 이게 무조건 간다 아니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리온 한번 하고 롯데칠성은 좀 하반기를 좀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제당은 여전히 좋고요. 뭐 항상 제일제당 어디든 안 끼는 데가 없죠. 제일제당 근데 너무 오른 게 좀 부담이니까 제일제당은 계속 보유 해주시면 되겠고, 오리온을 그래서 좀 여기서는 좀 추천한 것 같아요. 오리온 한번,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이걸 그 전에도 한번 몇 번 언급드렸지만 언제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진짜 답답하지만 하반기를 기대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논리에 동의하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맞다 안 맞다는 제가 모르잖아요. 저도 이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럼 저라면은 분석을 하겠죠. 예.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이 의견에 이제 나도 오리온 3분기부터 좋아진다. 2분기는 안 좋으니까 실적 발표 한 달 남았는데 주가 안 가겠지. 안 가요. 그때 모아도 되고, 나는 몰라, 실적 발표 확인하고 살래, 이러셔도 되고, 그 여러분의 몫이죠 사실은. 미리 하느냐 마느냐. 근데 지금은 제가 봐도 뭐 충분히 주가는 저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겨울 수 있다는 거는 좀 연두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가니까 언제까지 안 갈지는 제가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경하이테크는 키움증권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아마 2분기는 조금 좋을 거라고 하네요. 폴더블 폰 필름 생산으로.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반등은 상반기 이후가 될 것 같다. 중국 쪽에 납품도 많이 하고 있고 광학 필름 부분도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는 이제 키움에서 오랜만에 보고서 나오긴 했는데, 뭐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보세요. 키움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2분기는 흑자 전환 기대되네. 1분기 적자 났잖아요. 흑자 기대. 폴더블 폰 필름. 그거 납품하고 있고, 중화권 업체들 매출 호조 기대감. 그래서 하반기가 좀 좋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모습인데, 계속 좀 실망스러웠던 게 세경이 실적이 안 좋아요. 기대했던 실적이 안 나와요. 숫자만 확인되면.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사라 말아라 그 얘기보다도 바닥은 맞는 것 같은데 2분기 숫자가 확인이 되면 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보유는 하시되 매수는 조금 지켜보세요. 일단 체크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실적은. 일단 주주분들은 보유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제가 이제 했던 내용인데, 하나투자증권에서 이거 정말 저는 이런 보고서들 참 좋더라고요. 자연독점으로 가는 길. 네, 하나투자증권의 김수현 애널리스트분이 뭐냐, 페이스북 소송 기각됐잖아요. 반독점. 왜냐, 기각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소비자들에게 독점력을 행사해서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반독점인데 보세요. 페이스북이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나요? 아니죠. 공짜로 모든 걸 보게 해주잖아요. 유튜브 마찬가지. 유튜브가 독점이죠. 여러분한테 피해를 주나요? 유튜브가. 보는 것 자체가 무료잖아요. 뭐 물론 멤버십 가입해서 뭐죠? 한 달에 얼마죠? 그게? 월 결제하면 그거 이제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돈 내고 봐야 되지만 광고 안 보려면. 근데 피해를 안 줘요. 그래서 이거를 규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 이슈 좀 해소됐다.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로 돈을 벌고 있어요. 과감한 투자. 과감하게. 규제가 중요한 게 어디에 투자하는지. 아시죠? 인스타그램, 왓츠앱,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큘러스. 이렇게
네모난 이거 뭐 고글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그래서 VR 가상현실 딱 들어가서 이거 쓰고 그거 오큘러스거든요. 이거 다 페이스북에 인수한 회사들이에요. 지금 다 대박 났죠. 여기서 느끼는 건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M&A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저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로 이노메트리, 이것도 워낙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노메트리가 옛날에 SK그룹이 뭐 인수한다는 얘기가 한번 있었다가 그냥 없어가지고 빠졌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여기 이노메트리도 보고서 나와 있으니까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이 요새 좀 너무 안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움직일 때는 되긴 됐어요. 네, 그동안 좀 너무 안 갔지만, 특히 이제 노스볼트 같은 데도 뭐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장비주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신 EDP인가요? 어제 뉴스 나왔죠. 노스볼트 뭐 공급할 수 있다. 이거랑 신흥 SEC 이 두 기업이 좀 부상하고 있고,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노메트리는 주가 완전 바닥이 있죠. 그냥 완전 왕따. 장비주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뭐죠? A프로, 하나기술, 다 바닥입니다. 그리고 SFA가 오늘 갔어요. 2차 전지 장비 OLED지만 진짜 이 어떻게 못난이죠. 못난이가 오늘 2차 전지 후광 효과로 그냥 급등했습니다. 정말 무거운 기업인데 오랜만에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노션도 오늘 삼성증권에서 보고서 나왔고, 이노션 진짜 제일 기획은 하고 좀 쌍두마차인데 진짜 안 갔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삼성에서 올렸습니다. 이노션 광고기획사 현대차 그룹에 세미나 애널리스트 분이 목표 주가 8만원으로 이렇게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도 좋아지고 2분기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실적 OP가 무려 91% 급증. 그래서 거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 같아요. 증가하고 디지털 효과가 좀 발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아가 이게 사명 변경 있잖아요. 기아차에서 그런 것도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기업 디퍼플을 인수했대요. 마케팅 하는 회사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분석은 안 해봐가지고. 디퍼플은 이거를 디지털 그 퍼포먼스 마케팅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인수해야 돼요. 제일 계획도 빨리 M&A 더 해야 되고, 그래야 글로벌로 나갈 수 있어요. 요거를 좀 인수하면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실적 추정치 상향했어요. 그 다음 중간 배당도 했잖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배당도 받으시고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는 요새 포스코가 참 부진하긴 하지만 저도 나쁘면 나쁘다고 하겠죠. 근데 포스코는 여전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박민진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고요. 2분은 1.97조. 어제 한 애널리스트 제가 BNK에서 2조 원. 그러니까 이 정도 예상이 지금 나오고 엄청난 수익 실적입니다. 근데 우려되는 건 2분기가 피크 아니냐. 근데 이분은 2분기 피크 아니래요. 정점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2분기는 최고점은 아니다. 그 목표 주가는 46만원 유지를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국내도 가격 좋아요. 중국이 좀 흔들렸고 최근에 46만원 정도 유지를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3분기 실적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가 피크는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분기가 1.97조 원 정도 되고 3분기도 거의 비슷해요. 3분기도 1.97조 원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장폭은 둔화되지만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는 이 정도까지 하고 벌써 1시간 16분입니다. 다 읽고 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자, 이제 바로 시황할게요.
자, 오늘 이제 마감 시황 또 시작 바로 할게요. 오늘 이제 주식 시황은 약간 기문 샜죠. 3296에 끝났고요. 뭐 강세 마감은 했지만 종가에도 좀 일부 밀리면서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230 정도에 끝이 났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좋았어요. 그냥 질주하고 있습니다. 쭉쭉쭉. 그래서 코스닥은 0.73% 정도 오른 상태로 되게 견조한 모습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전고점도. 여기서 좀 쉬겠죠. 예, 좀 상승은 둔화되겠지만 아무튼 강세장입니다. 누가 뭐래도 강세장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강세장이 맞는 상황이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오늘 좀,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뭐 광고 기획사라든가 그죠? 이쪽이 좀 올라갔고, 화학주도 오늘 일부 화학주는 롯데정밀화학이 좀 올라가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크게 오른 건 없고요. 전기전자는 하이닉스가 오늘 좋았어요. DB하이텍. DB하이텍도 그 보고서 나오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이게 보고서가 참 중요해요.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안 가던 기업이 목표가 딱 신규 제시하니까 그냥 쭉쭉쭉 가죠. 하이닉스도 오늘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 올린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그 영향인 것도 같긴 한데, 아무튼 SK 하이닉스도 오늘 좀 좋았던 것 같고, 최근에 근데 뭐 저번에 노무란가요? 거기서도 올렸던 것 같고, 주가는 근데 참 안 갔어요. 네, 하이닉스도 오늘 좋았고, 삼성 SDI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도 이제는 70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 또 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2023년부터 일단 그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좋은 분위기고, 오늘 전기전자 그래서 괜찮았어요. 전자가 좀 아쉬웠죠. 삼성 전기도 좀 올라갔지만 전자는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아시죠? 왜 이런지, 또 어떤 이유가 있어야 본격 랠리가 나오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건설주도 오늘 대체적으로 좋았고요. 오늘 일단 DLNC가 14만원 다시 넘어갔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좋았고, 중소형 건설사는 좀 약하더라고요. 뭐 자이SND나. 근데 이런 것들도 저번에 이제 보고서 보여드리고 나서 아직 안 가요. 저는 여전히 좋게는 보는데 좀 인내심은 아직 필요한 것 같고, DL건설도 그렇고 조금 시간은 필요한 구간 같고요. 반면에 그때 한신공연 좀 많이 갔었죠. 중소형주. 이게 요 기업들은 보고서가 나온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기본 베이스가 제가 모르는 기업 하지 말자고, 그 다음에 모르는 기업 중에 보고서로 공부한 기업은 한번 해보는 거죠. 공부해서. 그러면은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물려도 크게 다치진 않아요. 오늘 운수장비도 좋았습니다. 오늘은 현대위아가 다시 살아났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부품주가 좀 좋았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조금 오늘 빠졌습니다. 미포조선 좀 빠졌고, 미포조선도 진짜 많이 오르긴 했죠. 조선주도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보험주가 오늘은 좀 쉬었어요. 근데 보험주는 워낙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셔도 전혀 부담 없습니다. 유통, 이마트는 참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마트는 참 헷갈려요 진짜. 오늘 리테일이 좀 좋았어요. 이마트는 논란이 너무 많아서 답을 드리기가 저도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주가는 계속 어지러운 국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GS 리테일은 가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렸다 또 빼잖아요. 기회 주고 가죠 또.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테마파크 오늘 바이오주들 일부 좋았고, 캐릭터 상품, 뭐 엔젤산업, 2차전지 이런 기업들 다 괜찮았고, 오늘 그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왜 올라간지 아세요? 그 JP모건에서 목표 주가 올려버린 것 같더라고요. 40만. 근데 오늘 창구 보니까 지금도 있나요? 여기 JP모건 진짜 샀어요. 자기네가 추천하고 자기네가 샀어요. 되게 좀 솔직하다가 사실 정직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 이노베이션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이노베이션 2차 전지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워낙 또 많은 개인 투자금 들고 계시니까 꼭 많은 분들이 많은 수익 냈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 좋았고요. 인터넷 대표적으로 카카오 갔고 3D 낸드 오늘 그 반도체도 다 좋았어요. DNF 뭐 심텍이 날라갔고 아까 뭐 보고서 보여드린 대로 하이닉스, 유니테스트, 테스도 오랜만에 좋았죠. 예, 진짜 오랜만에 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톡스, 그다음에 블록체인, 웹툰, 뭐 인터넷 은행, 정유 반도체 대표주, 그리고 철도 제지 뭐 골고루 갔습니다. 임플란트, 임플란트에서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많이 갔네요. 혼자 갔네요. 그다음에 PCB, 심텍이 많이 갔으니까. BH도 드디어 2만 원 넘었습니다. 좀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는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신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보고서대로 똑같이 이거는 언급을 해드렸어요. 팟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웬만하면 줄이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추천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날 보고서를 보고 실적이 안 좋은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기억하실 거예요. 폭락했다가 다시 여기서는 괜찮겠다. 보고서 분명히 기억나시죠? 정확히 맞아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보고서대로 똑같이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맞춘 거죠. 그러니까 뭐 신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보고서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단 그걸 믿기 위해선 내가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 백날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기르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이게 해드리는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따로 보고서를 시간 되시면 관심 있는 거 뽑아서라도 한번 보시고 회사에 전화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공부입니다, 사실. BH가 많이 갔고요. 진단키트도 오늘 좀 올라갔고요. 진단키트 쪽도. 그 다음에 패션 쪽도 오늘 괜찮았고 대연이란 기업이 많이 갔네요. 코어롱 인더가 8만원 넘어갔습니다. 반도체 재료주도 오늘 많이 갔고 네페스, 또 K시텍, FST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였네요. SNS텍은 다시 조금 빠지고 있고요. 올라갔다가 해성DS가 참 좋아요. 이 기업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부담되죠. 조정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걸 한번 노려보세요. 조정 나오면. 폴더블 폰도 오늘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플렉서블 OLED도 최근에 빠졌다가 오늘 SFA가 딱 위로 튀어져 가지고 좋았고, AP 시스템도 살아나고 LED 디스플레이도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섹터들 중 일부가 대부분 살아나고 있습니다. MLCC도 좀 살아났고, 통신 장비도 오늘 괜찮았어요. RFH 하시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력 반도체 쪽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좀 안 좋았던 거는 뭐 조선주, 오늘 조선주는 안 좋았어요. 여행주도 오늘 좀 대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풍력, 또 시멘트, 항공주 이런 기업들 좀 쉬었고, 통신주도 좀 쉬어갔고요. 뭐 특별한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이제 수급은 오늘은 외국인이 좀 아까 장중에 샀는데 오늘 결국 막판에 팔았네요. 마지막에는 여기 보시면 종가에 정리했군요. 제가 플러스로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종가에 던져버렸어요.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개인은 샀고 외국인 조금 팔고, 그러니까 크게 사고 판 게 없었다. 다만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면서 코스닥은 좀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시장 한 번씩 좀 점검해 드렸는데 시장 뭐 분위기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수를 볼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거냐. 근데 아까 이은택 연구원님 보고서대로 하나의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왕따 된 거. 게임, 바이오, 뭐 ETF도 괜찮고 그런 거라든가 여전히 못 오르는 기업들이 있으면 깔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런 소외조 일부 편입하면서 핵심주 기업들 계속 잘 끌고 가면서, 그리고 이번에도 오늘 그 네페스나 SFA 같은 것도 되게 부진했잖아요. 그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이 답답하셨겠지만 오늘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엉덩이의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물론 뭐 그 기업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좋은 기업은 또 기다린 만큼 보상은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투자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오늘 이제 블로그 소개는 안 했지만 어제 피토케이님 블로그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다시 오랜만에, 네,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자기 같으면 제가 이렇게 정말 지금 오늘도 1시간 반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큐레이션을 해드리는데 저 많은 보고서를 자기 같으면 보고, 그러니까 짧잖아요, 시간은 종목마다. 그러면 나름대로 내가 분석하고 전화도 해보고, 예, 나는 어디에서 살까? 얼마의 비중으로 사볼까? 목표가는 어디로 잡을까? 자기 스스로도 해본 다음에 전략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아요. 제가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전 그런 뭐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제가 제 자랑은 안 하지만 뭐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예, 겸손해야 되니까. 근데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는 어느 누구보다 큐레이션은 자신 있어요. 진짜로요. 그것만 10년을 했어요. 큐레이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보고서 이 많은 거 중에 뽑아서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정말로.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거 얼마 갑니다, 이건 안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맞출 능력은 없어요. 그건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큐레이션은 분명히 자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즐겁고, 그래서 이 많은 시간 동안 큐레이션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선택은 여러분의 판단이니까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때 너무 올라간 것도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게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근데 그런 걸 사라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빠져요. 근데 그 빠지는 타이밍에 들어가시란 얘기죠. 아니, 아까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심택이란 기업이 오늘 가긴 했지만 심택이란 기업의 보고서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이럴 때 한 번씩 빠지잖아요. 이런 구간이 올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하지 마시고 되도록 올라갈 때. 그러다 날라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조정이 급하게 나와요. 별 이유도 없는데. 그럼 기회죠. 그러면은 크게 다치질 않아요. 그럼 좋잖아요. 리스크도 좋고. 근데 저럴 때 잘 안 사시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럴 때 오늘 하루만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저거 안 샀으니까 오늘 살 거 막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에이, 따라갈 걸. 후회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날 무리수 두다가 또 물려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분명히. 네, 좋다고 해서 샀더니만. 예.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것까지 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되도록이면 좀 내려오는 구간에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세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너무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 진짜 고맙습니다. 예.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시장 정말 고생 많이들 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그리고 한 분이 뭘 이제 홍삼 보내주셨는데 임자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임해?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함은 정확히 안 적어주셔서 뭐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도 없어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잘 먹겠습니다. 건강히.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